뉴저지에 거주하던 남성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던 중 상대 게이머와 언쟁이 발생했고 플로리다로 직접 날아가 망치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문 감식 기술을 통해 1992년에 발생한 고보임씨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한인 남성 원동호 씨로 지목됐습니다.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총기 사건 해결을 위해 총격 감지 기술 샷스포터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식당들의 갱신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퀸즈 6선거구에서 다이닝아웃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주는 인증되지 않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판매를 주 전역에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 청구가 140만 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NJ 트랜짓 열차 운행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대낮에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에게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다가와 성폭행을 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소호에서 여러 무리의 남성이 30대 남성을 집단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뉴저지의 한 남성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언쟁이 발생했고 이 게이머를 해치기 위해 플로리다로 날아가 망치로 공격해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에드워드 강은 2급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뉴저지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플로리다 펀란디나 비치로가 함께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던 다른 게이머를 망치로 공격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케이즈라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언쟁을 벌인 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에드워드 강은 사건 발생 며칠 전 뉴저지의 뉴요크에서 플로리다의 잭슨빌로 델타 항공편을 타고 이동한 후 철물점에서 망치와 손전 등을 구입했습니다. 강은 가족에게 몇 년 전 온라인 비디오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 친구를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장갑과 마스크를 쓴 채 집에 침입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늦은 밤 게임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한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에 깨어났고 그가 가서 확인했을 때 강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붓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그의 부하 직원들은 일요일 새벽 펀란디나 비치의 한 가정집에서 신체적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입구와 피해자의 침실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피의자 강은 2급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셰리프 빌 리퍼는 기자회견에서 이 비디오 게임은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지을 수 있고 다른 캐릭터와 싸우고 죽일 수 있는 게임이며 피의자가 플로리다로 내려가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든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1992년 3월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고보임씨 피살 사건이 32년 만에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청은 최근 지문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검색한 결과 유력 용의자로 한인 남성 원동호 씨를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은 당시 한인 사회와 더불어 주류 사회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유가족들은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단서 하나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세간에 잊혀졌던 사건은 최근 과학수사기법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고 씨 시신이 발견된 차량 안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로 원 씨를 찾아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25구경 탄환은 당시 원 씨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 권총에 사용되는 탄환이었습니다.
과학수사기법으로 32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원 씨는 2003년 미시건주에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 씨의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근거 중 하나로 당시 사건 동기가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청부 살인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당시 고 씨 주변의 인물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디나에서 도넛 앤 델리와 함께 최캐싱 비즈니스도 운영하던 당시 57세 고 보임 씨는 1992년 3월 26일 여느 때와 같이 고객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 그가 살던 세리토스 지역의 퍼스트 글로벌 은행에서 4만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차량에 싣고 떠난 것을 끝으로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3월 28일 고 씨는 120마일이나 떨어진 샌디에고에서 싸늘한 주거미 돼 발견됐습니다. 고 씨의 차량은 포인트 로마 플라자몰 뒤편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으며 고 씨는 이 차 안에서 머리와 목에 3발의 총격을 입고 처참하게 발견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는 총 16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한국 법무부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은 메릴랜드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50대 미국 국적 한인 A씨를 미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성폭행 등 총 16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같은 해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22년 1월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후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 6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 만료로 출소한 뒤 미국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A씨의 소송을 기각했고 법무부는 미국 대사관 측과 송환 일정을 협의해 지난 20일 그를 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명품 매장이 즐비한 소호 한거리에서 여러 무리의 남성이 30대 남성을 집단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무리는 쓰러져 있는 피해 남성의 다리에 총을 쏘고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결국 30대 피해 남성은 숨졌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경 뉴욕시 맨해튼 소호 그린 스트릿에서 31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 남성 무리가 보도를 걷고 있던 남성을 습격해 강탈한 뒤 그의 다리에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 무리는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베이온 출신의 피해 남성은 발견 당시 길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후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자 무리가 피해 남성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피해 남성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소호 인근에는 명품 및 고급 브랜드 의류 매장이 즐비해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지역의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상점 및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감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호 지역은 팬데믹 기간부터 명품 강도를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석개혁 법안으로 인해 범죄가 더욱 대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현재 미국의 큰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총기 관련 폭력 사건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총기 사건 해결을 위해 샷스파터 즉 총격 감지 기술이 도입됐는데요. 뉴욕시 경찰국이 이 기술을 사용해 총격 사건의 위치를 파악할 때 87%의 확률로 허위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샷스포터는 이른바 인공지능 총성 감지 센서로 음향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해 총격 사건 위치를 파악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911 신고보다 먼저 경찰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신속한 총기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실효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도 현재 5개 자치구에서 2,000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이 센서가 총소리를 감지하고 위치를 포함해 경찰에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샷스포터 경고는 확인된 총격 사건을 13%만 식별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아닌 허위 경보가 87%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래드 랜더 감사관은 이 같은 결과는 경찰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샷스포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해 NYPD에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NYPD 대변인은 성명에서 경찰국은 범죄 퇴치를 위해 활용하는 기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샷스포터는 총기 폭력을 해결하고 대중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샷스포터의 모 회사인 사운드 띵킹은 감사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같은 데이터 평가와 가치가 잘못 평가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격 발생 시 이에 대한 인식, 신속한 대응, 그리고 인명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샷스포터가 총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소에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샷스포터 시스템은 총기 관련 문제가 발발하기 쉬운 여러 지역에 마이크를 설치해 총격 사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소리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은 증거를 복구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2017년 이 시스템을 갖춘 락포드 경찰이 관할하는 구역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식당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하는데요.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퀸즈 6선구구에서 다이닝 아웃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 SB의 식음료 산업 파트너십 팀과 함께 진행하며 연방 자금 $200만 투입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 교통국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실에 따르면 잭슨하이츠, 엘머스트, 플러싱, 포레스트 힐, 레고파크 지역의 아웃도어 다이닝 신청 식당에 한해 교통국이 디자인을 제안한 조립식 묘돌 키트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주는 8월 3일까지 교통국에 아웃도어 다이닝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현재 참여한 식당은 노던 블러바드, 더 퀸즈보로 식당 등 3곳이며 아직 접수와 공식화된 추가 식당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8월 3일까지 시설물을 제거해야 하고 교통국의 승인 이후 30일 이내로 새 묘듈을 장착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 해도 11월 1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파일럿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내년 4월에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 기간 동안에는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은 이제 5개 보로에서 연중 내내 허용됩니다. 규칙은 차도와 보도 등 2개 기준으로 나뉘는데 보도의 경우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으며 차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다이닝 영업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지난주 3차례나 운행 차질을 빚었던 터라 이용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NJ 트랜짓 열차를 이용해 뉴욕으로 출근하는 승객들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열차의 운행이 불안한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줄줄이 스케줄 변경과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최소 5차례 이상 뉴욕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NJ 트랜짓 열차와 암트랙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열차 위 전선이 꼬이며 암트랙 열차 한 대가 허드슨 터널에 멈춰서 60분이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이미 지난주 수차례나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몽이 끝나지 않았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NJ트랜짓과 암트랙 측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운행 서비스 차질은 열차 위 전선이 꼬이거나 결함이 있는 열차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좀처럼 정상 운행을 이어가지 못하는 데 대한 NJ트랜짓이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열차 결함으로 인한 지연 운행은 전체 열차의 약 15%의 차질을 안겨주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7월 1일부터 열차 운임이 오를 예정이라 승객들은 서비스는 엉망인데 매년 요금만 올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리튬아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인증되지 않은 리튬아연 배터리의 판매를 주 전역에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방서에서는 리튬아연 배터리 화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 안전 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26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으며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고 팬데믹 이후 전기 자전거가 폭증한 탓에 곳곳에서 화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 24일 맨하탄 할렘 지역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들이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언론사 기자였던 20대 청년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음식 배달원들이 여러 대 묶어놓은 리튬 배터리 구동 전기 자전거에서 화재가 나 6층짜리 아파트 전체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운용하는 전기 자동차와 달리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 등은 제조사가 불분명하고 배터리만 갈아 끼우는 사례도 빈번해 안전 기준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리튬 배터리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9월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 이동기기에 대한 안전 인증 제도 의무화를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올해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인증되지 않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판매를 주 전역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방서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 안전 공지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아파트들은 리튬 배터리 전기 자전거 등의 보관을 전면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에 있는 54층 아파트는 지난달 전기 자전거를 전면 금지한다고 입주민들에게 경고문을 보내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리튬 배터리 이동기기를 공용 공간에서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 청구가 140만 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못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접수 신청서 10건 중 한두 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도 30만 건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 200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예상에 대해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ERC 신청 접수를 중단했음에도 적체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어제 뉴욕시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대낮에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에게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다가와 성폭행을 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틀째 용의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한 남성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여성을 공격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수사 둘째 날을 맞아 드론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용의자 수배에 나서고 있습니다. 21세 피해 여성은 용의자가 6피트 정도의 키에 곱슬머리, 밝은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 여성이 웨스트 백사 스트리트, 웨스트 드라이브 인근에서 대낮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으며 그때 한 남성이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채 다가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이 도망치려 하자 용의자가 여성을 뒤에서 덮쳤고 여성은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몸싸움을 벌인 뒤 남성으로부터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용의자는 웨스트 드라이버 남쪽 방면으로 도주했으며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순찰대는 오후 내내 센트럴파크 인근을 돌며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는 수사 테이프가 둘러쳐져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림과 동시에 인근 CCTV 감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공원 곳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여전히 용의자 수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원민입니다. 지난 4월 뉴욕을 방문한 50대 한인 남성이 2개월 넘게 행방불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1965년생인 윤성용 씨는 한국에서 지난 4월 3일 뉴욕을 방문했으나 2주가량이 지난 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윤 씨는 이후 6월 초까지 카드 사용 흔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떠한 활동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씨는 키 167cm의 마른 체형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윤성용 씨를 찾기 위한 뉴욕 한인회 차원에서의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한인사회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어포러블 하우징에 대한 주택보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세입자들의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보험회사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편견에 기반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계약에 따라 저소득층이 사는 유닛이 존재하는지의 유무, 세입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지의 유무, 건물 세입자의 소득 수준 또는 소득원 등의 질문이 금지됩니다. 2022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택보험 관행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어포더블 하우징 주택보험료는 최대 43%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델타 항공사 제트 여객기들이 지난주에 48시간 동안 4차례나 항공사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 2차례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2022년 10월부터 운행했던 비행기로 24일부터 보스턴 공항에 발이 묶인 채 계류 중입니다. 21일에도 아틀란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델타 항공기가 비행 중에 오른쪽 엔진이 동력을 잃어 불시착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연료 부족으로 유압이 떨어져서였습니다. 뉴욕에서 베를린으로 가던 항공은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들에 문제가 생겨 비상 착륙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웨스트 팜비치 보스턴행 항공기도 20일 이륙 직후에 왼쪽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4월 미국의 코올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7.2%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20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 산출하는데 샌디에고가 10.3%로 가장 높았고 뉴욕 9.3%, 시카고 8.7%, 로스앤젤레스 8.6%, 클리블랜드 8.5%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여름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국내 30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줄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더는 감염 사례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응급실 기록에서 증가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발생한 사망과 응급실 방문자 수가 지난주 부쩍 늘었고 접근 가능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입원 환자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코로나19의 여름 유행을 예고하는 증거일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